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둘, 제13회 인천공항과 함께 꿈 그리고 세상을 잇는 장애인 문학 공모전 개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각장애인 음성 녹음 파일 접수 가능. 셋,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 보조금 24. 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정부 24와 동주민센터에서 정부 보조금 확인 가능.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반영하여 4월 말 정식 개통 예정. 넷, 새학기 장애학생 등교수업 지원 확대한다. 거리두기 2.5단계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장애학생용 원격수업 기반 플랫폼. 학습자료 개발로 원격수업 체계 고도화.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회복 지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2월 17일 협회 건물 지하 강당에서 대한협 인천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협 인천협동조합은 조합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안마원 및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날은 경과보고 및 발기인, 김용기 이사장, 대표 인사와 더불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임원 선출, 설립 관련 기타 필요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한협 인천협동조합 김용기 이사장은 대표 인사에서 대한협 인천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복리 증진은 물론 상호가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후일보가 주최하는 인천공항과 함께 꿈 그리고 세상을 잇는 제13회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은 장애인의 잠재된 문학적 능력과 역량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전통 있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학 공모전은 등록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까지 응모 자격을 확대해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 및 장애인 시설, 자원봉사 활동 수기 등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3월 2일 화요일부터 4월 16일 금요일까지 우편 인천시 중구 매서홀로 10, 인천시 중구 매서홀로 10, 전자우편 JG 웰페어 2 @ 네이버.com, 영어 소문자 JGWELFARE 숫자 2 @ 영어 소문자 NAVER.com, 팩스 032-891-0533번, 032-891-0533번으로 접수하시면 되고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는 음성녹음 파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상금 200만원, 금상 2명, 상금 각 100만원, 은상 4명, 상금 각 50만원, 동상 6명, 상금 각 30만원, 가작 6명, 상금 각 20만원을 수여합니다. 수상작은 심사 과정을 거쳐 5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유튜브 채널에서 발표됩니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제가 열리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오랜 전통을 가진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에 질 높은 문학작품이 많이 응모되고 있으며 참여 열기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최상희 관장은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인천공항과 함께 꿈, 그리고 세상을 잇는 장애인 문학 공모전이 장애인의 문학적 재능 발휘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가족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장애인 및 장애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응모를 기대하며 입상작은 해누리 문학 13번째 작품집과 복지관 웹진 소식지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를 참조하거나 가족문화지원팀, 전화 032-880-2430번, 032-880-24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은 2월 24일 수요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 24 시범 운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 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 바우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 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 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 24의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 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 24에 접속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의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 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 24 시스템의 개선 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 리플렛, 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은혜는 2021년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등교 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2021년 새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2월 23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18일에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애학생에 대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애학생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1년 새학기 대비 장애학생 교육 지원의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1학년도 특수학교 학급 학사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감염 추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1대1 또는 1대2
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 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특수학급의 안정적 학사 운영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 374명을 지원하고 대학과 연계해 예비 특수교사 약 700여 명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학생 접근성이 보장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과 학습자료 개발로 장애학생 원격 수업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특히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 VR, 실감, AR형, 체험 학습자료,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 학습자료 등 약 70여 종의 맞춤형 학습자료를 개발합니다. 인공지능 AI 기반 음성인식 자막 지원 프로그램과 특수학교 체험교실 30개교 및 체험버스 2대를 운영해 장애학생의 원격 수업 여건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상황별,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돌봄 운영과 행동중재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수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긴급 돌봄을 지원하며 특수학급의 경우 돌봄 참여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등과 연계해 운영합니다. 새학기 집중 방역 관리를 위해 학교별 2주간 특별 점검,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고 특수학교 방역 인력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적응 행동이 증가한 장애학생을 위해 행동중재지원센터 5개소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150명 및 가정과 연계 행동중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서도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 특수교육 관계자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매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새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